영영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압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시면서 이거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 정말 답답하시죠? 오늘은 그 답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분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혈압이 높은데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압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24시간 내내 압박을 받습니다. 마치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아니면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뇌경색, 심근경색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5세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혈압약을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라며 끊으시고 3개월 뒤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약 먹는 게 싫어서 끊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평생이라도 먹었을 텐데. 여러분, 혈압약은 독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첫 번째로 혈압약을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8,511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과 중간에 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약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 뇌졸중 위험이 26% 감소했습니다. 심장병 위험은 33% 줄었습니다. 반면 약을 중단한 그룹은 6개월 내에 30%가 다시 고혈압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여성 환자분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7년째 복용 중이셨는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김치를 3접시씩 드시던 걸 한 접시로 줄이셨습니다. 라면도 일주일에 3번에서 한 달에 1번으로 줄이셨습니다. 체중을 8kg 감량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압약을 2알에서 1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반알로 줄였고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받으며 약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우선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1.7배입니다. 김치, 된장, 젓갈, 라면 이런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치 없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염분이 30% 줄어듭니다. 국물은 남기세요. 찌개나 국의 염분 70%가 국물에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주세요. 꼭 말씀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압이 5-10은 떨어집니다.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 1kg을 빼면 혈압이 1-2 정도 내려갑니다. 10kg을 빼면 혈압이 10-22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제가 아는 71세 남자 환자분은 85kg에서 73kg으로 감량하셨습니다. 혈압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이셨습니다. 어떻게 뺐냐고요?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밥을 3분의 2만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 30분씩 걸으셨습니다. 6개월 걸렸지만 성공하셨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15분으로 늘리세요.
한 달 후에는 30분까지 늘리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20-30은 쉽게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여성분은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약을 4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따로 사시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2알로 잘 조절되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친구들과 수다를 떠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혈압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하세요. 먼저, 혈압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혈압은 언제든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당뇨병이나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도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혈압 조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약간 높아도 합병증이 빨리 옵니다. 과거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혈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족력이 강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고혈압이셨다면 유전적 요인이 강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80세 이상이신 분들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나이에는 혈관이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할아버지께서 나이도 많은데 약을 왜 먹어 하시면서 끊으셨습니다. 2주 후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약 계속 드시게 할 걸 하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혈압약은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하면 드셔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혈압약을 안전하게 줄이는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1단계는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하는 겁니다. 최소 3개월은 실천하세요. 염분 줄이기, 체중 감량,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동시에 하세요. 한 가지만 해서는 효과가 적습니다. 2단계는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혈압이 평균 이하로 안정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의사와 상담하는 겁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약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줄 겁니다. 보통은 가장 약한 약부터 줄입니다. 2알 드시던 분은 1알 반으로, 1알 드시던 분은 반알로 줄입니다. 4단계는 경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약을 줄인 후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세요.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이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3개월 후 다시 평가해서 더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5단계는 유지 관리입니다. 약을 완전히 끊었다 해도 관리는 평생입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후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3번은 혈압을 측정하세요. 생활 습관도 계속 유지하세요. 다시 나빠지면 언제든 약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약을 끊은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말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둘째, 가족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셋째,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셨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습니다. 다섯째,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줄이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좋습니다. 날씨가 온화해서 혈압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피하세요.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름도 조심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로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혈압약의 종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으로 염분을 배출시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합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을 넓혀줍니다. ACE 억제제는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ARB는 ACE 억제제와 비슷하지만 기침 부작용이 적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참지 말고 바로 말씀하세요.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침이 나거나 발목이 붓거나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되는 음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마늘은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에 좋습니다. 견과류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드세요. 녹차나 히비스커스 차도 좋습니다.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혈압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육류는 염분이 너무 많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 말입니다. 즉석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컵라면, 즉석국, 레토르트 식품들은 염분 덩어리입니다. 술도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폭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카페인도 적당히 드세요. 커피는 하루 1-2잔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절대 피하세요. 카페인과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면도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 7-8시간은 주무세요.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혈압에 안 좋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꼭 치료받으세요.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콧골이가 심하다면 검사 받아보세요. 혈압 측정 방법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세요. 5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세요. 팔은 심장 높이에 두세요. 말하지 말고 조용히 측정하세요. 한 번에 2-3회 측정해서 평균을 내시는 걸 추천드리며 약 먹기 전에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직후나 식사 직후는 피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혈압약과 다른 약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세요. 진통제 중에 혈압을 올리는 약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약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감기약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막힘 약 중에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와 상의하세요. 인삼, 감초 같은 건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을 때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두통,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 가세요.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더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절별 혈압 관리 요령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외출할 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위험합니다. 목도리, 모자, 장갑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리자면 혈압약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침에 드시는데 밤에 혈압이 올라가는 분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꼭 의사와 상의해서 최적의 시간을 찾으세요. 병원에 가기 힘들다면 지역 보건소도 이용해보세요. 무료로 혈압을 측정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혈압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없어서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고 방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두 번째는 약 부작용이 싫어서입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면 됩니다. 참고 끊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먹기 싫어서입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경도 평생 쓰는데 불편하다고 안 쓰시나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입니다. 약을 그렇게 오래 먹으면 안 좋아 이런 말에 흔들립니다. 의학적 근거 없는 말입니다. 의사를 믿으세요. 다섯 번째는 귀찮아서입니다. 매일 약 먹고 병원 가고 검사하고 정말 귀찮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재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혈압 관리의 장기적 이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간 혈압을 잘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심장병 위험은 25% 감소합니다. 치매 위험도 20% 줄어듭니다. 신장병 진행도 50% 늦출 수 있습니다. 수명도 평균 5년 연장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87세 할머니셨는데 65세부터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2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약이야 했지만 꿋꿋이 드셨습니다. 작년에 뵀을 때 혼자서 시장도 가시고 손자 손녀도 봐주시고 정정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은 다 약 안 먹는다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절반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분들도 거동을 못해요. 저는 약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요. 이 할머니처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도 소개하겠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햇빛을 쬐거나 보충제를 드세요. 칼륨 보충제는 조심하세요. 혈압약 중에 칼륨을 올리는 약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삼도 주의하세요.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소량만 드셔보고 경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에 도움되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10분 익숙해지면 빠르게 30분까지 늘리세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세요. 수영도 아주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고 전신 운동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30분씩 하세요.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날씨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 좋습니다. 20-30분씩 타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줄이고 유연성도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가벼운 아령으로 시작하세요. 무거운 것을 들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니까요. 숨을 참지 말고 호흡하면서 하세요.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은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이 많은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혈압약 복용을 잊었을 때 대처법입니다. 생각난 즉시 드세요.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드세요. 절대 2배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자주 잊으신다면 알람을 맞추거나 약 달력을 사용하세요. 가족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힘을 주게 되어 혈압이 올라갑니다. 섬유질을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사우나나 찜질방은 조심하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을 올립니다. 10분 이내로 짧게 하고 나와서 충분히 쉬세요. 성생활도 평소처럼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혈압이 불안정할 때는 피하세요. 음주는 최대한 줄이세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혈압이 10-20 올라갑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물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끊으세요. 간접 흡연도 피하세요. 혈압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즘 괜찮네 하고 약을 임의로 끊는 것입니다. 둘째, 혈압이 정상이면 완치된 줄 아는 것입니다. 약 덕분에 정상인 거지 완치가 아닙니다. 셋째, 남의 약을 먹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맞는 약이 다릅니다. 넷째,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보조는 되지만 대체는 안 됩니다. 다섯째, 젊다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30-40대도 고혈압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평생 먹는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 덕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약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반대로 약을 거부하신 분들은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압약은 필요하면 드셔야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하면서 관리하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 몇 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가정용 혈압계는 필수입니다. 음식 간을 할 때는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도 활용해 보세요. 맛은 비슷한데 나트륨은 절반입니다. 혈압 관리 수첩도 좋습니다. 매일 기록하면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혈압 관리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혈압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